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요로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서 실시한 최초 평가라고 하고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상품 개발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및 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등 내부 통제체계 운영 실태를 중점 평가했다고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맞춰 탄력적으로 평가 방식을 운영하고 평가 기간 중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 등급 측면에서 보면 2021년 실태평가 결과 종합 등급 우수 회사는 없다고 하네요. 이 점 좀 아이러니하고요. 양호 회사는 크게 감소했고 보통 등급 회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양호 이상 회사 수 감소는 2021년 평가 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른 평가 강화, 그리고 사모펀드 사태, 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및 검사 결과 중징계 조치를 감안한 종합등급 하향 조정 등에 기인했다고 합니다. 업권별로 보면 양호 등급은 국민은행, 그리고 삼성증권, 현대카드 등 3개 업권에 각각 1개사이고요. 위협 등급은 생보업권 2개사, 비카드 여전업권 1개사라고 합니다. 우선 개요에 대해서 보시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수준의 종합평가 평가를 위해서 매년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다고 하고요. 그간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유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1년에는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실태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금소법에 따른 최초의 평가를 실시했다고 하고요. 특히 올해는 실태평가 내실화와 금융회사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실태평가 주기제를 도입하여 총 7개 업권 26개사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회사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 보시면 종합 부문별 평가 결과에서 종합 등급 측면에서 보면 전체 26개사 중 3개사, 그러니까 국민은행, 현대카드, 삼성증권이 양호 등급이라고 하고요. 2020년 평가 결과 비교시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가 7개사가 감소했다고 하고, 보통 등급은 9개사가 증가했고 미흡 등급은 1개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 감소는 2021년 평가 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 통제 체계의 운영의 충실도 등 질적 평가를 강화한 효과와 함께 사모펀드 사태 및 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와 중징계 조치를 반영해서 종합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에 기인했다고 하네요. 부문별 등급 측면에서 보면 계량, 비계량 모두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계량 측면에서 보면 민원 사전 예방은 일부 은행이나 증권사의 사모펀드 및 증권 전산장애 등 민원 증가로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가 전년 대비 5개사 감소했다고 하고요. 민원 처리 노력 및 소비자 대상 소송은 자율 조정 성립률의 하락 등으로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가 전년 대비 2개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비계량 측면에서 보시면 5개 부문 모두 전년 대비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가 감소했다고 하고요. 특히 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 및 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총괄 기관인 소비자 보호 협의회 논의 과제의 후속 조치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CCO의 판매 담당 임직원 평가 체계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네요. 종합 및 부문별 평가 등급 현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량지표, 그리고 비계량지표 해가지고 해당 평가 내역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양호 이상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건별 평가 결과 보시면 은행 업건에 대해서 5개 은행 중에 양호 등급은 1개사, 국민은행 딱 1개사가 있었고요. 보통 등급은 4개사라고 합니다. 국민, 부산, 하나은행 등 3개사는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였다고 하고요. 카카오뱅크 및 경남은행은 전년과 동일한 보통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고 일부 은행이 민원 사전 예방 부분의 평가 등급이 하락한 반면에 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 항목은 5개 은행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비계량 부분은 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을 제외한 전 항목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개선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생보건으로 보면 6개 생보사 중 보통 등급 4개사, 미흡 등급은 2개사라고 합니다. 삼성생명이 1등급 상승했고 DGB 그리고 흥국생명은 1등급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생명이나 KDB생명 및 메트라이프 생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자율 조정 선임률 하락과 소송 패소율 상승 등으로 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 항목의 양호 이상 회사 수가 2개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 협의회 운영의 충실도 부족, CCO 등 영업부서 성과 평가 체계 개선 노력 미흡 등으로 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 및 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 항목의 양호 이상 회사 수가 감소했다고 하고요. 한편 종신보험 등 민원 증가, 그리고 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 상품 개발 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 노력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2개사가 종합 등급이 미흡 평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보업권 4개사 손보사 모두 보통 이 등급이라고 하고요. 농협손보, 삼성화재, KB손보가 전년도 양호 등급에서 1등급씩 하락했다고 합니다. 계량 부문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일부 개선된 반면에 비계량 부문은 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 민원 시스템 및 소비자 정보 공시 항목의 양호 이상 회사 수가 각각 3개 및 2개씩 감소했다고 하고요. 소비자 보호 협의회 논의 안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CCO가 소비자 보호 업무와 이행 상충이 가능한 업무를 견임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 이용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민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접수 채널 다변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해당 부분은 이제 좀 더 개선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여전 업권 보시면 3개사 카드 중 양호가 1개사고 보통이 2개사, 1개 여전사는 미흡하다고 합니다. 우선 현대카드와 신한카드, 현대카드는 양호하고요. 신한카드는 보통. 각각 1등급 하락했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B카드 여전사 현대캐피탈은 미흡 등급이라고 하고요. 신한카드와 현대캐피탈은 금감원 검사 결과 중징계 조치 등을 받은 점을 감안해서 1등급씩 하향 조정한 결과라고 하고요. 카드사의 경우 3개사 모두 비계량 평가 항목이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는 등 대체로 타업건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나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성과평가 항목의 변별력이 낮거나 실태평가 결과 공시가 미흡한 사례 등이 발견돼서 양호 이상의 회사 수가 1개사 감소했다고 합니다. 올해 최초로 평가를 받은 회사가 현대캐피탈이 있는데요. 계량 부문은 모두 양호 등급이라고 하는데 비계량 부문 모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증권업에 보시면 4개사 중 양호가 1개사고 보통이 3개사라고 합니다. 키움증권하고 유안타증권은 1등급 하락했다고 하고요. 삼성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은 전년 동일한 양호, 보통 등급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증권업권의 경우는 주식거래 증가 및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전산장애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공모주 청약할 때 엄청난 트래픽으로 인해서 많은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민원이 증가한 것이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서버 증설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전산장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업건으로 오시면 세 개사 모두 보통 등급이라고 하고요. 페퍼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전년과 동일한 등급이라고 하고요. SBI 저축은행 전년 대비 1등급 하락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의견을 상품 개발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소비자 정보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면 금소법에 따른 실태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 회사 및 업건별 협회에 통보해서 게시토록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종합등급 및 비계량 평가 등급이 미흡인 금융회사는 개선을 요구하고 각 회사로부터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서비스가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특히 종합등급 미흡인 회사는 평가 주기에 관련 없이 2022년도에도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부 통제 체계 개선을 유도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부침 1을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개요가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목적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고 하고요. 평가 기간도 2020년 실적을 기준으로 계량 평가는 하고요. 비계량 평가는 2020년 1월부터 6월간 실적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는 2개 계량 지표 및 5개 비계량 지표로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계량 지표 평가 항목을 잠시 보시면 첫 번째는 민원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민원 처리 노력 및 금융 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그리고 비계량 지표는 5가지인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이나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그리고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그리고 민원 관리 시스템 및 소비자 정보 공시 관련 사항, 그리고 기타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이라고 하네요. 평가 등급은 평가 항목별 5개 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있고 평가 항목별 점수를 가중 평가한 평균한 종합 등급도 5등급 체계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이렇게 있네요. 해당 평가 등별 정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대상 회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상에서 지정하고 은행은 15개, 생보는 17개, 손보는 12개, 카드는 7개, 비카드 여전은 4개, 금투는 10개, 저축은행 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주기제도 도입한다고 하고요. 자율진단제 도입, 실태평가 대상 평가 주기 및 자율진단 운영체계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별 평가 결과도 이렇게 있습니다. 각 회사에 대해서 종합, 평가, 경남은행은 보통, 국민은행 양호, 부산은행은 보통, 카카오뱅크는 보통, 하나은행은 보통이라고 합니다. 생보도 이렇게 나와 있고, 손보, 카드, 증권사, 저축은행 이렇게 해당 회사별 평가 결과도 있으니까요. 계량지표 그리고 비계량지표로 해서요. 계량지표는 2개, 위에서 알아본 것 같이 비계량지표는 5개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1년도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실태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금융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노력한 결과 평가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금융업체와 거래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가 되도록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